깊이 있는 시선으로 오늘을 바라보는 뉴스 퍼레이드 문을 열겠습니다. 네, 오늘의 주요 뉴스 보시겠습니다. 미국을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워싱턴 DC의 미 상하원 합동회의 연설을 가졌습니다. 윤 대통령은 대한민국은 미국과 함께 세계 시민의 자유를 지키고 확장하는 자유의 나침반 역할을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중국이 한미정상회담 공동성명에서 대만 해협의 평화 유지가 거론된 것을 놓고 위험한 길로 가지 말라며 반발했습니다. 중국 외교부는 미국과 한국이 대만 문제의 실제를 똑바로 인식하고 하나의 중국 원칙을 존중하라고 밝혔습니다. 의료계 내부 갈등을 빚어온 간호법 제정안이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제2요구권 행사를 건의할 방침입니다. 경북 청송군에서 초등학교 배드민턴 선수단이 탄 승합차가 트럭과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1톤 트럭 운전자 1명이 숨지는 등 8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저희는 잠시 뒤 돌아오겠습니다. 미국을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워싱턴 DC의 미 의회에서 상하원 합동연설을 가졌습니다. 윤 대통령은 대한민국이 미국과 함께 세계에서 자유의 나침반 역할을 해나가겠다면서 한미 동맹의 청사진을 제시했습니다. 이정민 기자입니다. 미 의회에선 윤석열 대통령이 유창한 영어로 연설을 시작하자 기립박수가 쏟아집니다. 윤 대통령은 한미 동맹이 자유와 평화를 지켜온 중심축이라며 미국의 숭고한 희생으로 한반도의 자유와 평화가 유지됐다고 말했습니다. More than 100,000 American men and women perished in the Pacific War. Their sacrifice was not in vain. 윤 대통령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도발을 세계 평화에 대한 심각한 위협으로 규정하며 북핵 위협에 맞선 한미일 3자 안보 협력 가속화와 강화된 확장 억제 조치를 강조했습니다. North Korea's obsession with nuclear weapons and missiles is throwing its population into a severe economic crisis and human rights abuses.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서도 언급했는데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국제 규범을 어겼다고 했습니다. Korea strongly condemns the unprovoked armed attack against Ukraine. 한미 동맹의 공고한 역사를 설명하며 한미 동맹 70주년 결의 채택에 감사를 표한 윤 대통령은 미국과 함께 세계 시민의 자유를 지키는 자유의 나침반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대통령으로는 역대 7번째로 미 의회에서 합동 연설을 한 윤 대통령은 약 44분간의 연설에서 모두 57회에 달하는 박수를 받았습니다. TV조선 이정훈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연설 도중에 사전 배포한 연설문에 없던 즉석 발언으로 미 의원들의 호응을 얻었습니다. 한국계 현역 의원들을 호명하거나 한국 기업의 대미 투자를 설명할 때는 큰 환호가 나왔습니다. 워싱턴에서 홍현주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호명에 한국전 참전 용사인 고 웨인 대령의 손녀가 자리에서 일어나 기립박수를 받습니다. 2주 한인들의 역할을 설명하며 영킴, 앤디킴 등 한국계 의원들을 한 명 한 명 거명하기도 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한미 문화교류를 언급하며 할리우드 영화 탑건에 이어 주인공이 같은 탑건 매버릭과 미션 임파서블도 좋아한다고 했는데 사전 배포된 연설문엔 없었던 애드리브였습니다. And even if you didn't know my name, you may know BTS and Blackpink. BTS beat me to the White House, but I beat them to Capitol Hill. 의원들은 특히 미국에 진출한 글로벌 한국 기업들의 일자리 창출을 언급하는 대목에서 크게 환호했습니다. Austin, Texas, Samsung's semiconductor plant has created nearly 10,000 jobs as of 2020. 윤 대통령은 자신의 평생 직업이 검사와 대통령 두 가지였다며
미국 드라마의 실제 모델인 검사 로버트 모겐소가 검사 시절 롤모델이었다고 했습니다. 케네디와 레이건 대통령의 발언을 인용하며 공감대를 형성했고 34년 전 노태우 전 대통령의 의회 연설도 소개했습니다. 한국이 태평양 지역 평화에 기여하는 나라가 돼 언젠가 한국 대통령이 다시 이 자리에서 꿈이 현실이 된다고 말할 날이 올 것이란 내용인데 윤 대통령 자신이 그 현실이 됐다는 겁니다. President Lo's vision has become a reality. 연설이 끝난 뒤에도 윤 대통령은 의원들에게 사인을 해주거나 함께 사진을 찍으며 한동안 본회의장에 머물렀습니다. 워싱턴 일정을 마무리한 윤 대통령은 보스턴으로 이동해 MIT에서 디지털 바이오 분야 석학과 대담을 하고 하버드대 케네디 스쿨에서 정책 연설을 할 예정입니다. 워싱턴에서 TV조선 홍현주입니다. 앞서 한미정상회담 이후 진행된 국빈 만찬은 3시간 반 가까이 진행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자신의 애창곡인 팝송 아메리칸 파이를 열창했고 바이든 대통령은 유명 가수의 친필 사인이 담긴 통기타를 선물했습니다. 황선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Well, we wanted to hear you sing it. 한미 동맹의 든든한 후원자이고 주주이신 여러분께서 원하시면 한 소절만. 나비 넥타이를 메고 무대에 오른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의 팝 가수 돈 맥클린의 노래 아메리칸 파이의 한 소절을 부르자 환호성이 터져 나옵니다. A long, long time ago, I can still remember how that music used to make me smile. Something touched me deep inside the day the music died. 평소 윤 대통령이 이 노래를 즐겨 듣는다는 얘기를 들은 바이든 대통령은 돈 맥클린의 친필 사인이 담긴 통기타를 선물했습니다. 만찬 행사에는 할리우드 배우 안젤리나 졸리가 연세대에 다니는 아들과 함께 참석했고 한국인 최초 메이저리거 박찬호 선수 부부도 함께했습니다. 만찬장은 분홍색 제주 왕벚꽃 장식으로 채워졌고 메인 요리는 게살 케이크와 소갈비찜, 된장 소스를 얹은 바나나 디저트가 나왔습니다. 윤 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이 아일랜드계인 점을 감안해 우정은 네잎클로버와 같아 찾기는 어렵지만 일단 갖게 되면 행운이 된다는 아일랜드 속담을 인용하면서 한미동맹을 강조했습니다. 우리의 강철 같은 동맹을 위하여. 앞서 공식 환영식은 예포 발사와 의장대 사열, 정상 환영사와 답사로 약 27분간 진행됐습니다. 한미동맹은 미래로 나아가는 동맹이고 행동하는 동맹입니다. It's an unbreakable bond, forged in bravery and the sacrifice of our people. 김건희 여사는 북한 인권간담회에 참석했다가 17개월간 억류된 뒤 풀려난 직후 사망한 오토 원비어의 모친을 만났습니다. 면담 직후 신디 원비어는 악을 향해 목소리를 높여야 한다. 침묵하면 끔찍한 일들이 일어난다고 강조했습니다. 원비어의 부모는 2019년 방한해 문재인 대통령과 면담을 요청했지만 거부된 바 있습니다. TV조선 황선영입니다. 네, 중국이 이번 한미정상회담에서 대만 문제가 거론된 것을 두고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위험한 길로 가지 말라면서 하나의 중국 원칙을 존중하라고 밝혔습니다. 김자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중국이 한미 공동선언에서 대만 문제를 담은 건 내정 간섭이라고 발끈했습니다. 중국 외교부는 대만은 중국의 영토라며 한미는 대만 문제의 실제를 똑바로 인식하라고 반발했습니다. 我们敦促美韩认清台湾问题的实质，恪守一个中国原则，在台湾问题上谨言慎行，不要在错误和危险的道路上越走越远。 한미 정상은 공동성명에서 대만 해협의 평화와 안정 유지의 중요성을 재확인했다는 기존 선언을 다시 담았습니다. 여기에 인도태평양에서의 어떠한 현상 변경 시도에도 강력히 반대한다는 새로운 내용을 추가했습니다.
중국을 직접 언급하지 않았지만 사실상 대만 무력 통일 시도를 반대한다는 뜻을 밝힌 겁니다. 중국은 확장 억제를 강화하는 워싱턴 선언을 채택한 것을 두고는 지역 내 긴장을 조성하는 행동이라고 지적했습니다. 损害他国战略利益，加剧半岛紧张局势，破坏地区和平稳定，与半岛无核化目标背道而驰。 중국은 미국이 지정학적 사리사욕을 위해 진영 대결을 선동하고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TV조선 김자민입니다. 전해드린 대로 미국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 의회 상하원 합동연설에서 70년을 맞은 한미 동맹을 강조했습니다. 자, 두 분과 함께 정치권 소식을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성범 전 새누리당 의원 그리고 신경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먼저 윤석열 대통령의 연설 주요 내용부터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Our alliance was forged 70 years ago to defend Korea's freedom. The alliance has now become a global alliance that safeguards freedom and peace around the world. Together with the U.S., Korea will play the role as a compass for freedom. Our alliance is an alliance of universal values. Freedom, human rights, and democracy are the very foundations of our bonds. 예, 저는 참 저 연설을 보고 제일 놀랐던 것이 윤 대통령의 영어 실력에 일단 제일 깜짝 놀랐고, 자 그리고 이제 가장 그 또 눈에 띈 부분 중 하나가 연설 말미에 언급했던 그 노 전 대통령, 노태우 전 대통령의 이제 발언을 연설을 이제 소개하기도 했었는데, 자 그 노태우 전 대통령의 연설이 어떤 거였길래 여기 연설 말미에 소개가 됐습니까? 1989년 그러니까 89년이니까 34년 전이죠. 노태우 전 대통령이 연설하는데 이때 그 연설하는 내용이 뭐냐면 태평양 연안 국가들이 번영을 이루고 있다. 시장 경제를 통해서. 그런데 한국이 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번영에 더욱 기여하는 나라가 될 것이다. 나옵니다. 예. 언젠가는 한국 대통령이 다시 이 자리에 서서 꿈이 아니라 현실이 되고 있다고 말할 날이 올 것이다. 저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언젠가 34년 후에 윤석열 대통령이 노태우 대통령이 있었던 그 자리에서 저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야기하는 내용이 뭐냐. 결국 미국이라는 나라가 전 세계적으로 자유를 지키는데 정의로운 개입을 해왔다. 대표적인 사례가 1950년에 한반도였다. 한반도가 최전선에 있지 않나요? 자유진영과 공산 전체주의와의. 예. 거기에서 과감하게 한반도에서 자유가 없어지는 순간에 미국이 개입해서 우리를 구했다. 자유진영을 구했다. 그런데 한국은 그 덕분에 쭉 이렇게 성장해왔다. 이제 대한민국은 도움을 받던 나라에서 주는 국가로 유일하게 성장한 나라가 됐다. 이제 앞으로 우리는 대한민국은 전 세계가 요구하는 그런 할 수 있는 일을 다 하겠다라고 다짐을 하는 거죠. 예. 그게 저 대목, 도움을 받는 나라에서 주는 나라로 받겠다는 대목. 노태우 대통령이 이야기했던 저 부분을 가져와서 우리가 이만큼 성장했고 우리는 이제 미국과 함께 글로벌 사회에서 역할을 하겠다 이렇게 결론을 맺고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어쨌든 뭐 굉장히 긴 시간 동안 진행된 윤석열 대통령의 상하원 의원 연설에서 기립박수도 좀 나오고 박수도 여러 차례가 나왔었거든요. 전체적으로 어떻게 보셨습니까? 미국 상하원이 저렇게 모이는 경우는 이제 뭐 많지는 않아요. 예. 그런데 이제 외국의 수반이 오게 되면 극진한 예우를 하는 건 맞습니다. 미국 의회에서 연설하기는 쉽지 않지만 연설을 결정을 하면 미국의 그 정치인들이 아주 극진한 예우를 하는 거죠. 예. 그런 걸 보여줬고요. 435명의 하원 의원과 100명의 상원 의원이 있는데, 그러니까 535명이죠. 예. 그러니까 거의 다 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500명이 조금 넘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는 미국의 상하원 의원들이 한국의 대통령에 대해서 여러 가지 예의를 표시했다 이렇게 보이고요. 예. 우리나라 대통령으로서 지금 영어 연설을 한 사람이 이제 몇 분 안 되는데
그 중에 하나 들어가게 된 것도 이제 잘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영어를 인상적으로 하게 되면 약간 평가가 좀 올라갑니다. 그런 점에서는 잘된 상하원 연설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다만 리버티를 너무 이제 강조를 한 건데 국내에서 했던 연설을 그대로 연장선상에서 한 건데요. 미국 사람들한테 인상을 주려고 한 의도인 것은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리버티 그 부분이 미국에서는 프리덤과 리버티 그 두 개를 같이 쓰는 것이 이제 중요하니까요. 예. 그런 점을 좀 조금 보완을 했었으면 하는 아쉬움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이 주최한 국빈 만찬, 이 상하원 의원 연설 바로 그 전날 저녁에 이뤄졌던 거죠. 자, 여기서 윤석열 대통령이 애창곡을 직접 불러서 화제가 되기도 했었습니다. 영상 준비했습니다. 그럼 우리 한미동맹의 든든한 후원자이고 주주이신 여러분께서 원하시면 한 소절만. 근데 이게 기억이 잘 날지 모르겠습니다. I'm gonna only sing. A long, long time ago, I can still remember how that music used to make me smile. And now I knew if I had my chains, that I could make those people dance, and maybe they'd be happy for a while. Something touched me deep inside the day the music died. 예, 자 윤석열 대통령이 바이든 대통령의 요청에 자 미국 가수인 돈 맥클레인의 아메리칸 파이를 열창을 했습니다. 자 국빈 만찬에서 국빈 만찬뿐만이 아니고 저는 대통령이 노래를 하는 모습을 거의 뭐 처음 보다시피 하는 것 같거든요. 역대 대통령 중에. 저도 낯설죠. 예. 우리나라 대통령이 뭐 사서에서 노래를 했다는 이야기는 들었어도 저렇게 공개적인 석상에서 마이크를 잡고 노래를 했다는 건 좀 드문광경한데 예. 대통령이 노래를 잘한다 이런 표현보다는 미국이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세계를 움직이는 운영하는 제국답게 굉장히 대접을 잘한다는 느낌을 받아요. 섬세하게, 세밀하게. 그러니까 예. 윤석열 대통령이 무슨 노래를 좋아하는지를 알았을 테고 또 어떤 노래를 할 것이라는 것도 뭐 어떻게 보면 약속을 했겠죠. 그러니까 기타도 준비하고 하면서 이렇게 권하면서 이렇게 무대를 만들어 준다. 미국 사람들이 키 크고 뭐랄까 싱겁다는 표현을 많이 써요. 우리 흔히 하는 말로. 하지만 정교할 때는 굉장히 정교한 거죠. 저런 부분은 좀 의전과 이런 데서는 야, 좀 역시 잘하네라는 느낌을 제가 받았어요. 예,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저런 광경들. 이 돈 맥클린의 저 기타를 준비한 걸로 봐서는 사전에 다 약속이 돼 있었던 게 분명하고요. 예. 돈 맥클린은 뭐 굉장히 유명한 가수이기도 하고 미국의 문화, 미국 제1주의 문화를 상징하는 가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 점에서 봤을 때는 사전에 여러 가지가 조율된 그런데 대통령으로서는 또 본인이 평소에 좋아했던 노래를 한 거고 그래서 미국적이진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미국 사람들은 가수가 아니라 대중 앞에서 노래하는 것을 좀 굉장히 부끄러워합니다. 그런데 저런 아주 한국적인 모습을 하나 보여준 거죠.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한미 정상회담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정치권 얘기를 이어서 해보도록 할 텐데요. 자, 여야에서는 이 정상회담을 두고 상반된 평가를 내렸습니다. 여야 대표들의 목소리를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70년간 이어온 한미 동맹의 기반을 보다 튼튼하게 하고 더 큰 미래로 나아가도록 결속을 다진 회담이었습니다. 확장 억제를 획기적으로 강화하는 내용이 담긴 이번 워싱턴 선언은 한반도와 동아시아 안정을 위한 강력한 힘이 될 것으로 봅니다. 국익을 지키는 데 실패했습니다. 우리 기업과 산업을 지키기는커녕 사실상 미국으로 공장을 옮기는 일만 거들었습니다. 일본에는 퍼주고 미국엔 알아서 한 수 접는 호갱 외교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자,
호갱 외교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물론 그 정상들끼리는 화기애애했지만 결국 뭐 실리는 하나도 없다 이런 이야기 같은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야당에서는 뭐 이런 부분은 가능하다고 보니까 안보를 위해서 경제를 버렸다는 거냐? 그럼 우리가 챙긴 건 뭐냐? 예. 그러면 앞으로 러시아와 중국과는 어떻게 하겠다는 거냐? 대책은 있느냐라고 물으면 뭐 야당이 할 수 있는 이야기다. 왜? 그렇게 생각하는 국민들도 적지 않게 있는 게 분명하니까. 예. 하지만 이번에 핵심은 어떻게 보면은 북한 핵 문제에 대해서 핵 확장 억제에 대해서 문서이긴 하지만 적어도 미국 대통령이 아니 세상에 뭐 모든 게 다 바뀌어도 이 미국의 한국 방위 약속은 안 바뀔 겁니다라는 그 외에 이상으로 어떻게 뭐가 가능하냐 말이에요. 예. 우리한테 뭐 핵무기를 주면서 단축까지 줄 리는 없는 상황에서 그런 의미에서는 조금은 이런 호갱 외교 이런 것은 너무 뭐랄까 이미 준비된 말 같다. 이 결론을 안 보고도 이미 내려놓은 그 정치적 프레임에 맞춰서 야당 당수께서 말씀하신 거다. 안타깝다. 이거는 좀 인정할 것이 인정하고 우리 현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면 남는 것은 중국과 러시아에도 잘 풀어가달라 이런 요청이 돼야 된다고 저는 봐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핵 협의 그룹 창설하는 것에 대해서 뭐 많은 전문가들도 이것은 뭐 의미를 좀 부여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 사이에 확장 억제 협의체가 차관급과 실장급으로 있었어요. 예. 그래서 가끔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워싱턴 선언으로 포장을 바꾼 거고요. 예. 그리고 이제 간판을 이 컨설터티브라는 협의 그룹으로 바꾼 거니까요. 확장된 약간 더 나간 확장 억제책이라고 볼 수 있고요. 이 문제는 앞으로 이 새로운 그룹 이름만 바꿔서 간판만 바꿔서는 안 되고 더 세밀하게 내실이 있게 바꾸는 숙제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예. 다만 이제 이건 조금 간판이라도 지금 갈았는데 실제로 경제 문제에 대해서 이번에 IRA는 좀 어렵다고 하더라도 반도체법에 대해서는 뭔가 좀 할 수 있는 일이 있었는데 하나도 안 하고 결국은 지금까지 나왔던 레토릭에 그쳤다는 부분이 좀 섭섭한 대목이고 실제로 우리 기업들의 형편을 보면 지금 급합니다. 근데 급한 거에 비해서는 미국은 사실은 얻을 걸 얻었어요. 핵 보유랄지 아니면은 전술핵을 재반입해야 된다랄지 하는 국내 여론을 한국의 여론을 무마시키고 회유하고 달랜 것은 성공을 했습니다. 예. 그러면서 이렇게 간판을 갈아달고 포장을 새로 한 것까지는 성공을 했는데 기타 선물은 하나도 주지 않았다라는 섭섭함이 있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자, 저희는 다음 소식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돈봉투 의혹을 둘러싸고 민주당의 대처가 미온적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을 받는 김연아 전 의원에 대한 진상조사에 착수했는데요. 관련 이야기부터 듣고 오시겠습니다. 이번 기자회견 좀 어떻게 보셨나요? 김연아 의원은 어떻게 돼가고 있어요? 몰라요? 김연아 전 의원에 대해서 제기된 비리 의혹에 대해서 진상조사를 하도록 지금 당무감사위에 요청을 할 예정입니다. 이제 다시 묻겠습니다. 이재명은? 국민의힘에서 김연아 전 의원 당무감사위 조사 요청한다고 하는데 저희 당은 특별한 조치가 없을까요? 저희도 진상조사를 해서 조치를 하고 싶은데 실제로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이나 상황이 되지 못하는 걸 여러분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예, 얼마 전에 이제 김연아 의원을 갑자기 언급하면서 수면 위로 확 떠오르게 된 사건이었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진상조사에 발빠르게 착수를 한 것 같은데, 자, 이게 뭐 민주당과 차별화를 하겠다, 자, 이런 전략인가요? 어떻습니까? 아니 이게 이재명 대표가 물어보면은 다른 사람 어떻게 보면 이제 이 뭐라 그럴까 이렇게 뭘로 덮는 거 아니에요. 김연아는요, 뭐 박문은요 이렇게 하는 건데 뭐 저게 대한 참 뭐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고 어찌됐건 김연아 전 의원 부분은 이게 좀 정치권에서는 제 느낌으로 봐서는
좀 암묵적인 게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원외 당협위원장이 당협을 사무실을 운영하는 데 있어가지고 현직의 시구의원들, 지방의원들로부터 공동사무실 명목으로 돈을 조금씩 운영회비라는 이름을 받아서 운영했던 것 같아요. 지금 예. 느낌을 보니까, 언론 보도를 보면. 그 과정에서 아마 내부에서 분쟁이 생겨서 결국에 공천헌금으로 줬다라고 내부 고발자가 생긴 상황으로 보여져요. 그렇게 되면 금액은 얼마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당연히 정치자금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당무감사위원회를 열어서 이런 조사를 해보면 뭐 김현아 의원의 말이 맞는 건지 적절하게 거뒀다고 생각하는 말이 맞는지 아니면은 당의 다른 지금 지역 의원들이 이야기하는 대로 뭐 공천 헌금용으로 뭐 되는 건지는 나올 것 같다. 그래서 좀 기다려봐야 된다고 봐요. 다만 제가 알고 있기로는 여야를 막론하고 원외 당협 가운데는 저렇게 운영하는 경우가 지금도 있어요.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재명 대표의 답변을 보면 저희도 진상조사를 해서 조치를 하고 싶은데 뭐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이나 뭐 상황이 되지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국민의힘이 하고 있는 진상조사는 뭐 권한이나 상황이 돼서 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어떻습니까? 아니 이게 지금 처음부터 잘못된 거예요. 송영길 돌아오세요밖에는 지금 안 한 거 아니에요? 예. 당이나 대표가. 그런데 기초적인 팩트, 검찰 수사와 충돌되지 않는 상황에서 기초적인 팩트를 당이 알아야 대응을 취할 거 아닙니까? 근데 아무것도 안 하고 손을 놓고 있고요. 그 대응책 중에 하나는 앞으로 미국에 다가올 체포동의안 문제도 물론 있고 여러 가지 대응책도 있습니다만은 사실 제일 급한 건 함구령입니다. 예. 사과가 아니라 사죄를 하는 것 외에는 입을 열지 마라라고 함구령을 내려야 되고요. 예. 그 사이에 뭐 정성호, 장경태, 뭐 박성준 뭐 이런 지도부에 있는 내거나 아니면 친밀한 사람들이 뭐 이상한 얘기를 했고 또 송 대표가 돌아오니까 찬송가를 부른 박지원, 김민석 이런 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재명 대표가 나서서 저렇게 누구는요 하고 매일 하루에 한 사람씩 연호를 하는 것은 정말 잘못됐습니다. 그래서 함구령을 내려라. 이것도 대책에 들어가고 대책 기구가 지금 필요합니다. 근데 그걸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건 민주당이 잘못하고 있다고 분명하게 말씀드리고요. 더군다나 대표가 나서서 누구는요 하고 매일 이러는 건 가벼워 보이는 데다가 사과를 한 대표의 자세가 아닙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는 뭐 상대 당이라서 조심스럽기는 한데 왜 그러면은 당 자체에서 조사를 하지 않을까?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당 자체에서 조사를 하게 되면 모든 게 다 드러납니다. 왜? 사람, 인맥, 관행 누군지 뻔하고 당시 상황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조사를 하게 되면 당 지도부가 통제할 수 없는 수준으로 끌려 들어갈 거라는 그 위험성 때문에 감히 조사를 못하는 거예요. 당 조사를.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하나만 좀 더 짚어보자면 이 송영길 전 대표가 김의겸 의원에게 언론 대응을 좀 해달라. 자, 이렇게 부탁을 했다가 취소하는 일이 있었어요. 아니 이건 너무 잘못한 결정이고 또 그 제안을 받아들였고 이렇기 때문에 즉각적으로 취소를 그 양 당사자가 했잖아요. 예. 송 전 대표도 잘못했고 이걸 받아들인 김의겸 전 대변인도 잘못했고요. 이건 지금까지의 당의 설명이나 당의 논리하고 전혀 맞지 않습니다. 이건 바로 취소한 걸 잘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시간 관계상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이 검찰이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강래구 한국감사협회장을 이틀 만에 다시 소환했습니다. 검찰은 돈봉투를 받은 사람들도 특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장윤정 기자입니다. 돈봉투 자금 조성과 전달을 주도한 것으로 지목된 강래구 한국감사협회장이 이틀 만에 다시 검찰에 소환됐습니다. 오늘 어떻게 소명하실 계획이세요? 앞서 법원은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는 이유 등으로 강 협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한 차례 기각했지만 강 협회장이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공범들과의 증거인멸 정황이 확인된 만큼 검찰은 구속영장 재청구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강 협회장은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송영길 전 대표의 당선을 위해 윤관석 의원,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 등과 함께 돈봉투 9,400만 원을 살포한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은 돈봉투를 받은 인물들에 대한 특정을 대부분 마치고 가담 정도에 따라 책임 범위를 분류하는 작업에 돌입했습니다. 다만 송영길 전 대표 조사까지는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24일 프랑스에서 귀국한 송 전 대표는 검찰 출석 의사를 밝혔지만 검찰은 의견이 있다면 서면 진술서를 제출하라고 전달한 상태입니다. TV조선 장윤정입니다. 어젯밤 초등학교 배드민턴 선수들이 탄 승합차와 화물 트럭이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해 트럭 운전자가 숨졌습니다. 건조한 날씨 속에 경기 시흥과 충남 서산에서는 산불이 발생했습니다. 밤사이 사건 사고 소식 장혁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1톤짜리 화물 트럭이 엿가락처럼 휘어졌고 운전석은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만큼 찌그러졌습니다. 엄청난 충격을 받은 승합차는 본인 내부가 훤히 드러나 보입니다. 어젯밤 8시 14분쯤 경상북도 청송군 파천면 국도에서 광주 지역 초등학교 배드민턴 선수 6명과 코치 1명이 탄 승합차가 화물 트럭과 충돌하는 사고가 벌어졌습니다. 이 사고로 70대 트럭 운전사가 숨졌고 선수 1명은 의식을 잃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친구 1명이 29명이 죽으셨던 것 같고요. 1명은 수술 들어가는 부모의 동의가 필요한 친구들이 1명이 또 있었고, 이들은 청송에서 열리는 전국 단위 배드민턴 대회에 참가했다가 사고를 당했습니다. 광주시 교육청은 대책단을 구성해 사고 수습에 돌입했고 경찰은 운전 부주의 등을 포함해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할 방침입니다. 어제 오후 5시 반쯤 경기도 시흥의 소래산에서 불이 나 산불 진화 헬기와 장비 총 17대가 투입됐습니다.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인근 주민과 등산객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어제 오후 2시 31분에는 충남 서산의 한 야산에서 화재가 발생해 약 1시간 만에 꺼졌습니다. 산림당국은 산불 조사를 통해 정확한 발생 원인 및 재산 피해 규모 등을 파악할 계획입니다. TV조선 장혁수입니다. 전세 사기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한 정부 대책안이 발표됐습니다. 경매 우선 매수권이 주어지는 등 피해자의 주거 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평가가 있지만 피해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6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하는 등 요건이 까다롭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예나 기자의 보도입니다. 집주인이 고의로 전세 사기를 저지른 경우엔 재난으로 간주해 국가가 나서지만 집값 하락에 따른 깡통 전세에는 개입하지 않는다는 게 정부의 기본 방침입니다. 6가지 요건으로 피해자를 판단하는데 신청 후 최대 75일 안에 기준에 맞는지 결론을 내린다는 계획입니다. 기본적인 전세 사기라는 큰 원칙만 정하고 여기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그 위원회에서 판단할 수 있도록 해서 피해자로 인정되면 경매 낙찰가에 집을 먼저 살 수 있는 우선 매수권이 주어집니다. 매수를 원치 않을 경우엔 LH가 대신 매입해 공공임대를 제공받을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 경매자금 전액대출과 세제 감면 등의 지원책도 나왔습니다. 당장 피해자 주거를 안정시키는 데 효과가 있을 거란 평가와 함께 정부 기준을 통과하는 경우가 기존 피해자 중에서도 많지 않을 거란 비판도 나옵니다. 전세 사기 특별법이 2년간 한시 적용돼 추가 피해 방지가 힘들 거란 지적도 제기됩니다. 걸러내겠다 정도의 수준인 거거든요. 동시 충족하시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정말 1%나 될까? 야당이 주장해온 선보상 후 구상 방안도 제외되면서 정부 대책의 실효성 논란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입니다. TV조선 김예나입니다. 전해드린 대로 정부가 전세 사기 피해자들을 돕기 위한 특별법을 어제 공개했습니다. 네, 피해자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질 수 있을지 두 분과 함께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진영 변호사, 장유민 변호사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이것이 좀 어느 정도 도움이 될까요? 지금 전세 사기 피해를 당한 분들에게? 결론적으로 적어도 지금 대규모로 일어나고 있는 전세 사기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대책이 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아시다시피 지금까지 이제 한 4차례 대책은 사기 예방 대책이었다라고 한다고 하면 이번에 5번째 대책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인 지원 대책이다라는 점에서 의미가 남다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것 같은데요. 기본적으로 핵심은 2가지인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내가 그 우선 변제권과 대항력이 있는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경매나 공매나 넘어갔을 때에 네. 아 이거 내가 사서 내 걸로 하겠습니다라고 해서 우선 변제권. 만약에 내가 돈이 좀 부족하다. 근데 내가 계속 살고 싶다. 그러면은 LH공사나 SH, GH공사 이런 데서 매입 임대로 해서 계속 살 수 있는 그런 그 얘기가 되는 것이고 그 과정에서 가구의 어떤 그 소득 수준이 7,500만 원이죠. 예. 그것보다 낮을 경우에는 450까지 1% 내지 2%대로 30년을 대출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고 나아가 7,500만 원 이상 가구인 케이스 같은 경우에도 최대 5억 원 나아가 그 비율이 한 맥시멈 3% 내외에서 지금 그 굉장히 장기간 지원해 줄 수 있으니까 네. 이번 기회에 내가 내 집을 마련하겠다라는 사람들한테는 상당히 도움이 되겠죠. 또 하나의 또 대책은 뭐냐면은 이와 같은 그 전세 사기를 사회적 재난으로 보는 것이죠. 그래서 주거복지 차원에서 뭐 취등록세라든가 이런 세제 혜택도 주기 때문에 결국 이번 기회에 내가 살던 집을 매수를 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를 가지신 분들한테는 상당히 도움이 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네, 사회적 재난으로 본다 이런 말씀해 주셨는데 피해자가 주택을 매수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LH가 대신 피해 주택을 매입하고 피해자는 그 공공 임대주택에 우선 입주할 수 있게 해주는 제도이긴 한데 사실 지금 청년 매입 임대주택 평균 경쟁률이 수십 대 1입니다. 맞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입장에서는 청년 임대주택을 구매하고 싶은 입장에서는 이거 역차별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여러 불만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정부 특별법의 골자는 주거 안정을 담보해 주겠다는 거예요. 보증금을 찾는 데 방점이 찍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LH가 매입하기도 하고 우선 매수권으로 본인이 낙찰을 받을 수 있을 때 뭐 세제 혜택 등을 주겠다는 건데 그렇다면 이 부분과 관련해서 LH가 매입을 하게 되면 그것도 예산이 제한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말씀 주신 대로 실제로 청년 매입 임대주택 이 부분을 내놓으면 몰리는 경쟁률이 45대 1이 최근에 기록되기도 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장기 거주가 안정되고 또 굉장히 적은 금액으로 살 수 있는 주거 형태를 원하는데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전세 사기 피해자들에 대한 구제책도 필요하지만 그럼 주거 빈곤층이라고 할 수 있는 청년들에 대한 대책과 이게 맞물리면서 예산이 한정된 거 아니냐. 또 하나는 또 지하화를 다 지상화한다는 국토교통부의 정책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침수 피해, 홍수 피해가 있을 때 특히 지하에 사시는 분들의 피해가 속출하거든요. 거기에도 이제 예산이 투입되는데 또 이 부분과 관련해서 모든 주거 빈곤층에 대한 대책이 강구될 수는 없다 보니까 이게 또 역차별 아니냐 이런 문제 제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보증금 말씀을 좀 하셨는데 네. 지금 전세 사기를 당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이제 서민들이 많지 않습니까? 분명히 보증금도 은행 대출을 통해서 이제 얻은 경우가 많을 텐데 그거를 얻지도 못하고 찾지도 못하고 다시 또 대출을 받아서 그 집을 사야 된다는 거는 이거는 뭐 그 당해보지 않은 입장에서는 그거를 쉽게 아유 잘된 일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는 어려울 것 같아요. 맞습니다. 피해 임차인들이 제일 불만을 갖는 것도 그겁니다. 지금 집 본인이 살고 있는 집을 먼저 살게 해주겠다, 낙찰을 받아다 거기에 이 대출의 어떤 그 편의를 봐주겠다 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대출을 이미 끼고 있는데 본인의 보증은 못 받는 거거든요. SH공사나 LH공사가 매입하더라도 그렇습니다. 지금 부동산 시장이 좋지 않아서 유찰되면은 선순위 근저당권자가 있어서 지금 다 문제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럼 선순위 근저당권자에게 먼저 배당이 이루어지고 보증금은 못 찾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야당 특별법안이 아예 정부가 이걸 매입해주자. 이런 안 그리고 이 대책위를 상대로 여론조사를 해봐도 한 70% 이상이 아예 보증금 반환 청구권을 정부가 매입해주고 우리가 어느 정도라도 보증금을 건지기를 원한다 이런 의견이 우세한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제 야당 주장도 조금 그런 게 정부가 그거를 또 매입을 해가지고 보증금을 돌려준다는 거는 그건 또 세수를 써야 되는 거고 형평성 논란 다른 사람들과 일어나는 거고 좀 이거는 해결책이 그렇게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결국 이와 같이 이제 이와 같은 사태를 어떻게 보느냐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기본적으로 어떤 사적 자치 범위 내에서 개인 간 거래에서는 어떤 개인 간 거래에서 사기가 일어날 경우 어떤 형법적인 문제 같은 경우에는 그 수사를 통해서 그 가해자를 처벌을 하면 되는 것이지 사적 거래는 결국 당사자 사이에 어떤 그
소송이나 이런 걸 통해서 해결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틀을 가진 분이 있는 반면에 지금 뭐 민주당이나 이런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사적 거래라 한다 하더라도 이런 대규모 피해인 경우에는 나라가 직접 개입해서 재정을 투입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어서 의견이 갈리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요.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은 이와 같은 거에 지원을 하는 부분에 대한 국민적 어떤 공감대가 있는지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은데 어제 같은 경우에도 원희룡 장관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 어떤 뭐 그 주가의 조작에 따르는 피해라든가 예. 아니면은 보이스피싱 이런 케이스에서 국가가 먼저 지원을 해주고 나중에 구상권을 행사하는 케이스가 지금까지도 없었고 이런 부분이 선례로 남기는 것 자체가 부당한 것이 아니냐라고 해서 기본적으로 서로 사인 간의 어떤 거래에 있어서는 사인의 어떤 그 소송을 통해서 해결하고 다만 그 피해는 말씀드린 것처럼 복지 차원에서 특별법 차원에서 국가는 지원해주는 정도로 가야 되는 것이 오히려 큰 틀에서 봤을 때는 맞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어떤 시각의 차이가 지금 드러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예. 네, 전세 사기 특별법 시행 이후 2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지금 전세 계약 기간이 1년 이상 남은 분들은 만약에 내가 보증금을 돌려받아야 되는 시기에서 이런 피해가 발생했을 때 이런 전세 사기 특별법에 의해서 제가 보전을 받을 수 있을까 이런 우려도 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있죠. 왜냐하면 전세 사기가 사실 지금 뭐 강서구, 네. 인천 미추홀구에 집중돼 있다고 하지만 전국의 뇌관입니다. 이른바 깡통 전세라고 해서 대출 끼고 있고 전세금까지 하면은 매입가의 한 매매가의 70, 80%에 달하는 게 전국에 산재해 있습니다. 지방도 마찬가지고요. 그렇다면 이 특별법은 시행일로부터 2년 동안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특별법입니다. 내가 지금 굉장히 불안한 그런 주거지에 살고 있는데 시행이 지나면 이 특별법에 의한 어떤 보전은 받지 못하게 되는 거죠. 네. 그리고 특별법에서 산정한 이 구제 기준책이라는 것도 상당히 좀 모호하다. 왜냐하면 전세 사기 혐의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구체적으로 어떤 건지 피해가 다량 발생해야 된다는 것인데 객관적인 수치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 여부부터 좀 치밀하게 좀 다듬어 나갈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예, 결국은 뭐 다음 달 중으로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라고 하는데 상정 뒤에는 뭐 곧바로 시행되는 겁니까? 이거는 어떻습니까? 결국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뭐 어떤 정치적인 논란이 있는 것이 아니고 경제적 지원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빨리 시행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예. 실질적으로 그 사기죄 같은 경우에도 보험 사기에 대해서는 보험 사기 특별법이라고 해서 일반 사기보다 처벌을 강화하는 그런 법이 이미 시행 중입니다. 그렇다는 점에서 여야 간의 어떤 합의가 된다고 하면 이 전세 사기, 특히 서민을 위한 어떤 서민의 고혈을 빠른 이런 아주 죄질이 나쁜 범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엄벌하는 그 형사처벌 규정을 만드는 것은 아마 여야 간에 합의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을 것 같고 그렇게 될 경우에는 향후의 어떤 전세 사기에 대한 대책으로서의 나름대로 어떤 그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이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두 분 변호사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완전 찐이야 진짜가 나타났다 지금 It's alright 우리 집으로 가자 It's alright 단 아무도 모르게 10분 뒤에 저 앞에서 널 기다리고 있을게 It's alright 우리 집으로 가자 우리 집으로 트로트로 랄랄라 트랄랄라 브라더스 들어올 준비 It's alright 우리 집으로 가자 It's alright 예, 보신 대로 미스터 트롯2의 탑7이 새로운 스핀오프 프로그램인 트랄라라 브라더스로 시청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네, 관련 소식 조선일보 최보윤 기자와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트랄라라 예. 브라더스의 예고편이 이제 공개가 되면서 이제 시청자들의 관심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거든요. 어떤 프로그램이죠? 예, 지금 아마 3주 정도 방송이 없어서 굉장히 기다린 분이 많을 텐데요. 예. 이렇게 이름에서 보셨듯이 트랄랄라니까 예. 트로트를 아주 굉장히 랄랄라 부르면서 그런 브라더스들이 우리 형제들이 찐 형제 케미를 보여주는 프로그램입니다. 아마 미스터 트롯 탑10 스페셜을 보신 분들은 조금 익숙하실 수가 있어요. 예. 그때 5대5로 나눠서 이렇게 진영을 펼쳤는데 이번에도 탑7과 그리고 송민준 씨 8위를 했었죠. 그리고 슈퍼모델 출신인 11위 윤준엽 씨가 이제 고정으로 들어오고요. 한 명이 이제
게스트로 들어와서 좀 이렇게 5대5로 나눠서 팀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그렇게 나눠서 약간 게임도 하고 노래도 부르고 그래서 많은 재미를 보여줘 온몸을 던져서 네 방금 나오신 분이 임준엽 씨고요. 지금 나오는 화면이 이제 트랄라라 브라더스의 이제 예고 영상인 거죠? 저런 네네. 식으로 진행이 되는 거죠? 네네. 네, 그래서 알겠습니다. 지금 장윤정 마스터가 이번에 또 합류를 하고 또 이제 TV조선의 남자죠. 붐 씨가 또 합류를 하면서 과거에 있었던 약간 그런 게임하면서 노래를 즐기는 프로그램 있잖아요. 예. 네. 그런 모습이 많이 연출될 것 같습니다. 네, 예. 두 MC의 이제 찰떡 호흡도 기대가 되는데 탑7이 출연하는 또 다른 예능 프로그램도 출격을 앞두고 있습니다. 소개에 앞서서 탑7의 예능감을 엿볼 수 있는 영상 준비했습니다. 먼저 보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성대모사 달인은 누구다? 김호중 씨 모창. 김호중? 천상에서 다시 만나면. 그 제가 진해성 있어요? 제가 이거 안 하려고 했는데 어. 김호중 씨는 입이 좀 올라가더라고요. 천상에서 다시 만나면. 소리는 상도가 비슷하고 그러면 상도가 노래하고 네가 표정만 해줄 수 있어? 천상에서 다시 만나면. 카메라 밖에서 이거 재밌다. 제일 웃긴 사람은 배 찢어지게 웃은 게 그게 혜성 씨 때문이에요. 왜요? 카메라 밖에만 나가면 춤을 웃기게 추거든요. 자기도 못 추는 걸 압니다. 홀리버. 어머 유연해. 네, 나상석 씨와 또 진혜성 씨의 케미가 굉장히 돋보이는 부분이었는데 다음 달 11일에 미스터 로또 방송도 있다고요. 네, 지금 방금 유지연 앵커님께서 그렇게 웃었듯이 아마 모든 팬분들을 네. 웃기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미스터 로또 하면은 또 뭐가 생각나세요? 또 로또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본격적인 역조공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7명과 또 황금 기사단 이제 7명이 있어요. 예. 1명은 박서진 씨 굉장히 인기 많은 분이죠. 그리고 또 국민 이제 가수로 뜬 김용필 씨 그분이 고정이고 또 재하 씨가 굉장히 경연 중에 예능감을 많이 보였는데요. 그러니까 재하 씨는 약간 이렇게 웃음 요소를 주기 위해서 반고정이라고는 하는데 아마 고정이 네. 계속 될 것 같고요. 네 분은 이제 게스트로 항상 나오셔가지고 7대7 그리고 7대7을 응원하는 응원단 45분이 남아서 서로 경연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로또 번호를 뽑습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 이긴 사람한테 황금 굿즈를 주고, 예, 그래서 황금 티켓이 있어요. 그래서 예, 정말 금입니다, 순금. 그래서 지금 요즘 금 시세도 비싼데 예, 아주 가정에 큰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7개의 번호가 네. 나와요. 그럼 또 아시죠, 로또. 그러니까요. 토요일 날 아마 이제 로또 추첨할 때 한번 하면 정말 뭐 정말 맞게 되면 국민들한테 큰 선물이 되지 않을까. 제가 한번 로또를 한 번도 안 사봤는데 이번에 한번 사볼까 생각 중입니다. 그렇게 보고 한번 사야겠네요. 네, 미스터 트롯의 기를 받아서 네. 혹시 압니까? 저도 그렇죠. 네, 큰 대박을 이룰지. 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달 5일에는 이 미스터 트로트 전국 투어의 포문을 열게 되는 서울 공연이 이제 또 시작한다고 하는데 자, 콘서트 연습이 있었는데 뭐 직접 다녀오셨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정말 약간 공개되기 어려운 네. 장면이었는데 예. 이분들이 정말 연습을 많이 한다 그래요. 네. 그래서 휴대폰에 그런 안무 영상을 다 받아놔서 그래서 계속 밤샘 연습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예. 이미 경연 중에 보였던 모습들, 노래들도 있지만 새롭게 팀을 짜서 예를 들어 지금 진선미 분들이 애인이 되어줄게요 노래를 부르는데 경연 중에서는 그 안성훈 씨랑 진혜성 씨 둘이 이제 호흡을 맞췄는데 이번에 진선미가 맞추면서 배영도 달라지고 안무도 더 화려해졌습니다. 그런 모습을 많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게 이제 라이브 밴드가 와서 뭐 예. 태도 씨나 진욱 씨 같은 경우는 네. 아주 그런 방송에서는 보기 힘든 정말 그 라이브 생생한 느낌을 느낄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뭐 트로트 콘서트 표를 구할 수 있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언제쯤 구할 수 제가 있나요? 뭐 능력만 된다면 구해드리는 네, 구할 수 있고요. 서울 네. 콘서트는 거의 이제 매진이 다 매진이 네, 돼요. 그리고 이제 지금 바로 그 다음에 대구로 내려가고 매주 펼쳐집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는 5월 20일에는 고향에서 또 합니다. 그래서 많은 팬분들이
분들이 현장에서 그 뜨거운 열기를 진짜 노래 잘하거든요. 그러니까요. 네. 정말 들어보시면 아 방송에서 본 거랑 또 이런 매력이 있구나. 그리고 이분들이 이미 경연이 끝났기 때문에 굉장히 좀 내려놓으셨어요. 아까 진혜성 씨 이렇게 내려놓으신 거 봤잖아요. 네. 그래서 예, 춤추고 자기 그러니까 그런 못 봤던 케미를 볼 수 있어서 말씀도 어떻게 잘 하시는지 그래서 그런 거를 좀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최보영 기자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통일과 나눔재단과 한국정치학회가 초당적 통일 정책 마련을 위한 컨퍼런스를 개최했습니다. 황병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노무현 정부에서 통일부 장관을 지낸 이종석 전 장관은 남한이 북한을 흡수하는 흡수통일론에서 벗어나야 지속가능한 남북관계 로드맵을 만들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흡수통일에 대한 우리가 미몽을 지금 제거해야 된다. 30년 전에 흡수통일이 나왔고 그리고 여전히 각 정권 어느 정권이 나올 때마다 박근혜 정부 통일부 장관이었던 홍용표 전 장관은 통일의 방식이나 권력 구조에 대한 논의보다는 민족 동질감 회복에 중점을 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우리가 하나의 민족이고 같은 언어를 쓰고 같은 생활을 공유하고 같은 문화를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따로 살기는 어렵다. 구체적인 통일 정책엔 이견을 보였지만 통일 정책은 정치권과 학계의 초당적인 협력이 필요하다고 뜻을 모았습니다. 컨퍼런스를 개최한 재단법인 통일과 나눔 이영선 이사장은 인도주의라는 가치를 바탕으로 정부가 일관성 있는 통일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남남 갈등의 문제가 통일 문제에서조차 방해 요인으로 작용한다면 이는 큰 민족적 불행이 아닐 수 없을 것입니다. 특히 정부가 바뀔 때마다 통일 정책이 흔들릴 게 아니라 정파와 진영의 이해관계를 뛰어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문했습니다. TV조선 황병준입니다. 네, 렌즈에 담긴 그 순간 그 의미를 짚어보는 시간이죠. 사진 기자가 선택한 아침의 한 장입니다. 오늘은 조선일보 사진부 오종찬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아침에 볼 사진 어떤 건가요? 네, 나비를 직접 날려보는 체험을 하던 어린이 코끝에 나비가 날아와서 앉아버린 순간입니다. 4월의 마지막 주말을 맞아서 각 지자체마다 야심차게 준비한 봄 축제들이 시작됩니다. 나비 축제가 열리는 전남 한평의 축제 현장을 미리 찾아가 봤습니다. 코끝으로 나비가 날아오자 순간 당황하며 찡그린 표정이 참 귀엽죠. 한평 나비 대축제가 열리는 엑스포공원에서 어제 체험 행사를 미리 보여주는 자리였습니다. 오늘 개막하는 나비 대축제는 매년 30만 명이 찾아오는 대표적인 봄 축제 중 하나인데요. 올해는 봄 축제와 걸맞게 야외에서 관람객들이 직접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많이 준비했다고 합니다. 네, 사진을 보니 봄 기운이 물씬 풍겨지는데요. 지역뿐만 아니라 서울에서도 봄 축제가 시작된다고요? 그렇습니다. 지난 몇 년간 코로나로 힘든 시기를 겪었던 서울 명동에서는 오늘부터 명동 페스티벌이 열립니다. 서울 명동 거리의 바닥이 화려한 예술의 거리로 변신했습니다. 오늘부터 개막하는 명동 페스티벌을 맞아서 명동 거리와 비어있는 상가, 낡은 시설물에 화려한 그래픽을 입힌 겁니다. 지난 3년간 코로나 사태로 인해 관광객이 줄면서 명동 상권은 극심한 침체기를 겪었는데요. 최근 외국인 관광객이 다시 늘어나기 시작하면서 이번 축제를 계기로 명동 거리가 다시 사람들로 북적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최근 경기 침체로 걱정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화사한 봄처럼 다시 활기를 되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아침의 한 장이었습니다. 주말을 앞두고 오늘은 봄 기운이 가득하겠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 12.5도로 어제 같은 시각보다 4도가량 높게 출발하고 있고요. 낮에는 21도까지 오르면서 어제보다 따뜻하겠습니다. 청주와 대구는 2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다만 일교차가 큰 만큼 겉옷 하나씩 챙겨 나오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낮 동안 하늘도 맑겠고 공기도 깨끗해서 야외 활동하기 좋겠습니다. 다만 하늘빛이 차차 흐려지면서 밤부터 전남 해안과 제주에 비가 내리기 시작해 내일은 전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예상되는 비의 양은 제주 산간에 최대 60mm 이상, 그 밖에 제주와 경남 해안에 최대 40mm, 내륙으로는 5에서 20mm 정도가 예상됩니다. 천둥과 번개를 동반하는 곳도 있겠고 내일 늦은 오후면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전국에 비가 내리면서 내일은 반짝 쌀쌀하겠지만 일요일에는 다시 포근한 봄 날씨가 찾아오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금요일 아침 뉴스 퍼레이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아침 7시 3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